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변호사 김주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자료, 양육권, 아니면 양육비. 물론 위자료나 양육자 지정, 또 양육비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혼할 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결국 돈 문제죠. 결혼할 때는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이랑만 살면 행복하겠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고 또 마지막에 이혼할 때까지 돈 문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 분할 시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지, 똑똑하게 재산 분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산 분할이란 무엇이냐? 이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재산 분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공동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이 이혼 시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액수와 그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 한쪽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판사는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또 증식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얼마나 더 기여를 했느냐 하는 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 재산 분할 기여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냐와도 무관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됐더라도 그 부동산을 남편이 자기 돈으로 혼자서 다 마련을 해왔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남편한테 더 많은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아내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그 기여한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 똑같이 5대5씩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더 많은 비율의 지분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또 육아 등의 이런 내조의 공을 인정을 받아서 최대 50%에서 6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이냐 하는 게 궁금해지죠. 먼저 고유재산이란 게 있는데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즉 배우자가 혼인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한테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서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 된 부부다라고 하면 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때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가 소명을 해서 최대한 높은 기여도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향후에 수령할 퇴직금도 물론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사노동을 하고 또 양육을 하면서 내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러니까 즉 1심과 2심의 마지막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이미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수급권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재판이 끝날 당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 많죠. 공무원 연금의 경우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퇴직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서 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실종이나 별거나 가출 등의 어떤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을 하고 나면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된 때로부터 분할 비율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대출 등의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애석하게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도박이나 유흥이나 불륜, 외도 이런 걸 하면서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내가 부담을 한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있는데 부부의 일상 가사를 위해서 발생한 채무거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재산분할을 계산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데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가 초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채무를 분할 비율에 따라서 또 각자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가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이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어느 금융사에서 얼마를 채무를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숨기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한테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등 본인의 재산 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한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도록 이 법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산 명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산 목록 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판사님한테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을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 이런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안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바로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투명하게 모두 다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다라거나 이전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 이런 경우에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혼인 파탄 시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3년치까지의 내역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사에서 오는 금융거래 정보 회신을 통해서 각 은행별 계좌 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그리고 입출금 장소 이런 거래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금액, 그리고 대출 발생일이 언젠지, 그리고 상환일, 그리고 지금까지 상환 금액 이런 대출 내역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식과 펀드의 경우에는 거래 내역, 환가액 등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넣은 금액보다 나중에 이걸 해지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상 해지 환급금, 그 다음에 해약금 내역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소득은 또 어떻게 알아보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라고 하면 월급을 대충은 알 수는 있어도 이 개인 사업자라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이 정확하게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서, 그 다음에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그리고 또는 또 소득 금액 증명서 내지는 원청 징수 영수증 이런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들을 전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임차권 내역 일체를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매우 길어지다 보니 그 사이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미리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미리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재산 분할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